오늘 브리핑에 또 특별한 순서를 또 마련했습니다. 제가 정책 공약으로 걸었듯 대표가 되게 되면 국민들과 당원들이 함께 정의당의 현안과 입장,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오늘의 선택이라고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매일매일 대표가 그 결과, 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대표의 입장과 고민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그런 투데이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의 가상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오늘의 투표에 하루 동안 251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에 찬성해 주신 분은 145명으로 58% 투표를 보여주셨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93명으로 37%, 기권은 13명으로 5%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당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당원들이 참여해 주셨던 오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님들이 다수가 동의해 주셨던 낙태죄에 대한 완전한 폐지에 찬성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는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폐기하되 어느 정도의 임신기간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지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성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을 낙태권과 생명권의 모순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이는 개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의 입장에서 생명권과 모순되지 않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서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되 특정 임신 주수 동안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 개최했던 5개 부처 차관회에서도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주로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 당국의 논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법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미 낙태죄의 존립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낙태죄 비범죄화를 주장하며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와 여성가족부도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대 세력의 주장에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두고 반대 진영과 타협하는 장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여성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임신 여부, 임신 중지 여부 모두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의 성과 임신 출산을 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눈치 보기를 멈추고 낙태죄 완전 폐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법무부는 양성평등위의 권고대로 신속한 낙태죄 완전 폐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정보 및 의료 지원 체계를 지금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 당대표 후보인 저는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한 당론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수 제한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기본으로 하는 법무부 양성평등의 권고를 기본적으로 발의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과 사회 문화적 기반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